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한일 갈등을 책임지고 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8월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결정은 한일 간의 무역,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 미래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 어떤 식으로 봉합시키느냐에 따라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와 동북아시아의 정세, 미국의 세계 전략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 간에 또는 국민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적개심을 부추기는 자들을 꼭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 집단 가운데는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나라야 망하든 말든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불순한 자들의 선동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과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스스로 정신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갈등은 언제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누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것을 자료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심각한 한일 갈등은 작년 2018년 10월 말 우리 대법원에서 있었던 일제 때의 징용공 판결로 촉발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신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함으로써 격화됐습니다. 그때 원인을 제공한 것은 현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재인 정부였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시행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때에는 해결 절차를 이렇게 밟아라 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한 것도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일본 측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한일 청구권 협정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밟았던 것이 일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용공 판결을 유예한 것을 두고 양승태와 박근혜가 재판 거래를 한 것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이를 적폐로 규정하고 양승태와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가 구속 수사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징용공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문재인 정부는 신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를 잘 준수해 왔습니다.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이를 뒤엎어버린 겁니다. 한일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기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한일 간에 맺은 협정으로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 조약에 구속돼서 행정 처리를 해야 하고 양국의 외교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따라 한일 양국의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보상은 끝났습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대 국가나 개인, 법인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대 국가는 이에 응할 법적 책임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제1조의 경제협력 자금에 합의하고 제2조의 양국 간의 청구권에 대해서 완전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이 3조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문재인이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자 아베는 법에 따라 그 다음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아베는 제3국의 중재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공안을 한국 정부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중재위원을 선정하지 않았고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7월 18일은 일본이 중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중재위원 선정을 해달라는 요청 공안을 보낸 지 3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베가 지난 7월 18일을 중대 기일로 못 박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7월 18일까지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한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한 국가이고 한국은 협정을 위반한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원인 제공도 했고 협정 해석도 엉터리로 해서 협정을 분쟁화시킨 것으로 됐습니다. 분쟁 해결도 협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확인된 자료만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 측은 반격할 것이 없을 정도로 허약한 입장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한일 갈등의 근원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어겨가며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을 파기하고 국제사회의 시인의칙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독단에 있습니다. 지금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사람 사는 사회의 양심과 질서를 놓고 볼 때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김씨냐 박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양심, 도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대에 걸맞는 상식적인 현대의 지성인이어야 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것도 가릴 줄 모를 때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번 일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앞장서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